기다리던 시간, 신경의 작가님과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보는 우리 스토리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 같아요. 저기 2층까지도 올라와 주셨는데요. 네, 그럼 우리 신경의 작가님을 모시고 2부 순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신경의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작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팬들이 많으시죠? 네? 그러게요.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북콘서트를 준비하셨는데요. 정말 첫 번째 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우리 이미 팬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중에는 또 처음 우리 신경희 작가님을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정말 제 팬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책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저를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두 번째 책을 내고 나니까 더 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저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신경희 작가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작가님께서 굳이 왜 연예인이라는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 동기가 또 궁금하고요. 이 책이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책의 주제와 이야기를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실 건데 사실은 제가 이 연예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요 근래에 본격적으로 연예인 책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은 BTS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BTS를 왜 연구하게 됐는가? 사실 BTS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도 젊은 친구들이 BTS 얘기하면 노래 좋죠? 좋네? 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가 그 정국이라는 애를 통해서 BTS를 연구하게 됐는데 그 정국이가 저희들 카타르 올림픽에서 드리머스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노래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전율이 왔어요.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급히 그 가사를 대충은 들어보니까 제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라 우리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등등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런 메시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정국이가 그냥 노래만 부른 것인지 아니면 이 친구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애가 어떻게 이런 가사에 참여를 하고 이런 노래에 참여할 수 있었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 드리머스를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 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했냐 본격적으로 제가 BTS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많은 자료들이 주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한 1년 반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어떤 걸 넣고 두 번째로 제가 좋아했습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저는 귀에다 대놓고 노래를 듣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틱톡을 찾아보고 정말로 거의 반 미쳤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속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 있더라고요. 왜냐?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저희들이 바라는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젊음, 인기, 경제, 또한 작곡하는 실력, 재능, 어떤 노력, 끈기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느님이 왜 세상이 그 아이들에게 힘을 주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우리들이 바라는 연예인과 또 이 친구들 더 가까이 보다 보니까 이 속에 저희들의 삶의 철학, 우리들이 추구하는 철학을 이미 이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BTS를 연구하면서 그 연구가 끝났습니다. 사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아이들한테 제가 어떤 사회 부모로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단순한 팬을 넘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제가 레포트도 만들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끌어주면 좋은지 저 나름의 어떤 보고서도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 그 아이들이 공항에서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넘어가고 이 단 몇 분을, 몇 초를 위해서 사람들이 몇 시간을 기다려하는 거 보면서 이 아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근데 그 속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계시더라고요. 부모와 같이 온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들 속에는 연예인의 끼가 흐르는구나. 우리 국민은 전부 다 연예인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예인 책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서 이 책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정말 다 도움이 되는 이러한 교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쓰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앞에다 내놓고 저도 그렇게 그러한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저한테 이 책은 꺼낸과 동시에 저한테 하나의 등불이 됐습니다. 누가 뭐라든 나는 이 책이 쓰인 대로 나는 세상을 그렇게 살다 갈 거야. 인기에서 존중, 존경으로. 나는 이렇게 갈 때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잘 살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이름은 연예이지만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연예인의 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발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책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나면 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현을 해서 나도 내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나도 연예인이 되고 그들의 롤모델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조금 이해됩니까? 네, 신규혜 작가님 열정 정말 대단하시죠? 네, 밤잠 안 주무시고 연구를 했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미쳐서 정말 연구해볼 만한 이런 과제 찾기도 참 힘든데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이렇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굉장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내가 한 사람한테 미치든 내가 어떤 학문에 미치든 내가 어떤 재주에 미치든 뭘 하나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미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을 하고 우리는 자살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디 한 곳에 포커스가 꽂혀 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맞죠? 네. 네. 작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신경혜 작가님은 굉장히 동안이시잖아요. 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시는 분, 우리 신경혜 작가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 네. 네,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경희 작가님은 우리나라가 텔레비전 보급이 거의 없을 때 그 시대의 사람이신데요. 네, 그때 이미 영화를 엄청나게 섭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많이 보신 것이 오늘날 이렇게 연예인 책을 쓰게 되신 무슨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네, 어린 시절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제 인생과 이 연예인은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연예인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제 주위에 주어졌던 환경이 연예인과 크게 떨어진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라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국극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쇼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것이 저한테 하나의 일상이었어요. 그 속에서 제가 보고 배운 게 너무너무 많죠.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때 계속 영화를 보러 다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제가 보니까 제가 가야 될 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도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영화를 많이 보러 다니니까 많이 잡히겠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주임이라 해서 많이 잡잖아요. 잡히면 우리 학교에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학생 주임이 저를 부르죠. 경혜야, 이제 그만 가면 안 되겠냐? 너 이렇게 되면 너 정학을 먹어야 돼. 예, 이러고 저는 또 갑니다. 근데 제가 정학을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공부를 잘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왜? 제 걸 하기 위해서. 저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반드시 거기에 제 의무를 다합니다. 의무를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원한다?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무 제자랑 같지만 저는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하니까 제가 하는 행동에서 스님들이 절대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았다니까. 아, 무기가 무엇인가. 내가 여기 왔을 때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난 당신들이 원하는 거 내가 해주면 되지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던 거예요. 나는 내 의무를 잘할 때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자유가 주어지는지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 다음에 내가 뭘 원하는가 할 때 절대 나한테 타치하지 마. 이게 제 어떤 생활 신조였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영화도 잘 보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세련된 세계적인 시각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고요. 저는 영화를 통해서 그 속에 우리나라 지금보다는 많이 후진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속에 제가 거기서 세계를 연구하고 그 주인공의 메이크업을 연구하고 그 주인공의 의상을 연구하고 그 주인공이 하는 이 태도, 애티튜드를 연구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살아있는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저하고는 아예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좀 나쁜 말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외국문을 너무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저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저는 외국 영화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영어도 공부하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저 자신을 많이 갖추어 나간 거죠. 그 속에 제가 안 거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나는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거 하나를 해준다. 그 다음에 당신들 내가 원하는 거 절대 나한테 가습하지 마. 이거였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저는 반드시 편하게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가 이거를 알고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한테 제가 뭘 해도 그 사람이 저한테 타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어릴 때부터 제가 했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영화는 그렇지만 또 제가 쇼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어릴 때부터. 그때 왜 그랬냐면 제 주변에 제 친구가 극장 사장 딸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극장을 어떻게 하냐 약간의 좀 쇼만 전문을 하는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때 보면 아주 인류는 외국에서 들어온 영화를 상영하지만 약간 쇼를 전문으로 하는 데는 쇼가 없는 평일날에는 뭐 2부 공연, 뭐 2부작 이런 걸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때 많이 왔었어요. 사람들이 극장에는 거의 밑에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이 쇼를 봤었어요. 우리 친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공부도 잘하니까. 자기 딸이 나와 같이 친구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경혜가 뭐 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다 해줬어요. 친구가 이제 극장 사장 딸이다 보니까 다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쇼 시작하기 전에 그 부모님이 제일 앞에 자리 2개를 딱 마련해 줍니다. 그럼 제 친구가 저가 딱 가서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제가 그 가수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예, 너무 불쌍하고 여기서 나오는 무대에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대기실을 가보는 순간에 정말 눈물이 났었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대에 나올 때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밟고 정말 이러지만 다시 돌아가서는 딱 무대가 끝나면 돌아가서 다시 초라하게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제가 그 사람들을 뭐 사이다를 사주고 빵을 사서 넣어주는 이런 걸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저하고는 이 연예인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터테이너 여기들하고 저는 아주 밀접한 이런 사이였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 연예라는 이 코드는 저한테 그냥 자체적으로 있는 거죠. 제가 그게 되고 싶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좀 더 화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많이 연구를 했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쭉 오다 보니까 아마 얘기할 때 기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연예라는 단어가 낯설지가 않아요. 늘 어릴 때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연예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우리들의 끼를 잘 발휘하지 못하고 또 우리들 갖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발휘를 해야 되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끼를 다 발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처음에 제가 서두에 있었지만 연예인 지망생 100만 명의 시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아이들의 이런 니즈를 놔두고 우리 어른들은 다른 데 막 주파수를 놓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지금 BTS나 이런 애들 한 사람이 거의 어지간한 중소기업 하나하고 맞먹습니다. 이 아이들의 파워가 돈이 아니라 이 아이들 세계적으로 나오는 파워가 어마어마한데 우리들은 정작 그 아이들 파워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나이는 들었지만 실제 세계적인 파워는 걔들이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걸 저희는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지금 자라는 이 새싹들한테 아까 우리 공연한 애들도 봤지만 전 새싹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이거를 해야 되지 저희들한테 잘하니 못하니 이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걔들한테 힘이 돼줄 수 있을까?
또 걔네들이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걸 우리들이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많이 응원. 단순히 어떤 팬의 차원에서 넘어가가지고 뭐 팬이라면 막 좋아요 하겠지만 저는 좀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좋아하는 이 모습을 저는 가만히 보는 거죠. 과연 저 아이들이 어디에 이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가? 저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여기다 얘기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팬과 실제로 우리들이 여러분이 아닌 바깥에서의 팬들의 활동은 어떠한 것이며 이 아이들은 뭘 원하는지 그걸 제가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책들도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어떤 우리들이 말하는 팬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짜 팬이라면 내가 정말 관심이 사는 이 사람이 사회에 다치지 않고 아주 멋지게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는 만큼 저도 같이 동달아서 나도 세상에 보는 눈이 많고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성장할 거라는 거죠. 방금 여러분들이 한 대로 우리 아가야들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박수를 많이 쳤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가야들 정말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자라는 이 새싹들한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잘한다 해주면 애들이 다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제일 부족한 건 뭐냐면 상대한테 잘한다 공감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사실 이걸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스스로 남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 있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돼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입지가 나오고 그들에게 스스로가 우리가 연예인이 될 것 같아요. 왜 연예인은 남한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먼저 행동을 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워너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됩니까? 네, 작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답이 나온 듯도 한데 만약에 연예인 책을 네, 연예인에게 딱 세 권만 선물해 줄 수 있다면 네네. 누구에게 드릴 건가요? 큰일 났네. 저는 사실 두 명은 정해져 있어요. 한 명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한 명은 제가 TV 탤런트로는 차인표 씨입니다. 저는 차인표 씨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그대 품 안에 그걸 했을 때 저는 정말 왜 그 친구를 제가 눈여겨봤냐고 그러면 의식이 있는 친구예요. 연예인병에 물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나오는 순간에 그 친구가 첫 방송을 하고 다음 아침에 MBC에서 어떤 프로그램 나왔어요. 그 아침에 모닝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그 속에서 자기는 시청률에 연연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걸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을 커나가야 되는지 저는 이것만 관심이 있다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터뷰를 하는 내내 연예인병에 물들지 않은 정말 이 친구는 정말 뭔가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신념을 갖고 있구나.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나도 인기를 얻고 싶다 이게 아니고 나름대로 안에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은표 씨를 너무너무 유심히 봤었어요. 왜? 저는 단순한 팬이 아니라 그 친구가 하는 그 멘트라든가 이게 너무나 진중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차인표 신혜라 씨가 저렇게 멋지게 살고 있지 않나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차인표 씨가 정말 아주 멋지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제가 TV도 많이 못 보고 해서 차인표 씨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오늘 글을 안 갖고 왔는데 차인표 씨 북토크에 제가 갔었어요. 팬으로서 갔는데 거기 갔더니 정말 저의 기대에 부응하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그 사람이 아주 진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역시 내가 보는 눈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전혀 변질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와 지금의 차은표 씨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인생의 무게도 같이 있고 하면서 그게 더 깊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멋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가서 제가 사인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인에 사랑과 존경을 담아였어요. 그게 바로 러벤니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신념을 갖고 있네? 역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느꼈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제가 연예인 중에서도 이렇게 변질이 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정말 멋지다. 그랬을 때 단순히 연기만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연기에서 또 다른 본인의 영역을 넓혀서 작가도 되고 또 다른 사람 많은 영향도 주고 컨벤션 이런 데서 또 세계적인 활동도 하고 정말 멋진 거예요. 내가 처음에 지목했던 사람이 이렇게 멋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날 그 북콘서트에 가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 말만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정말 좋아했던 연예인이 지금 이상하게 됐을 때는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조금 이상하게 됐더라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배우로는 제가 차인표 씨, 그리고 또 한 명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국이. 네, 정말 저는 정국이를 통해서 드림어스를 보게 됐고, 이 드림어스를 통해서 정국이를 통해서 제가 BTS를 연구했고, BTS를 통해서 제가 연예인 책자도 만들어내고, 물론 제가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또 제가 또 생각을 하고 하겠지만, 나한테 어떤 세상 밖으로의 어떤 이런 그 관심을 주게 해준 게 그게 정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국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들을 때 너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제가 가슴으로 난 아이처럼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말하면 저한테 주파수가 이게 찌릿하고 이게 전율이 흐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친구와 저하고는 뭔가 어떤 연관이 있구나. 언젠간 우리가 한 번은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좋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맑은 눈동자입니다. 너무너무 눈동자가 맑은 거예요. 저는 사람이 예쁜 게 아니고 저는 사람의 눈동자를 봅니다. 저는 어떤 분을 만날 때도 저는 그 사람의 눈동자와 입만 봅니다. 어떤 눈동자를 갖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는가 저는 이걸 봅니다. 근데 눈동자가 맑은 사람이 하는 행동도 맑고 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맑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눈동자를 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정말 제가 늦게 알았지만 옆에 이렇게 문신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옆에 있는 사람 뭐 했냐, 애가 저렇게 하도록 뭘 하고 있었냐,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처음에 조금 할 때 옆에서 잘 얘기를 해줬더라면 안 했을 텐데 이 그렇게 심하게 하다 이게 내버려둔 그 사람들 보니까 미운 거예요. 도대체 옆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돈을 벌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서 세계적으로 정말 멋진 사람을 키워내려고 하면 옆에서 하는 행동도 잘 이해되도록 해주고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저는 그것만 보면 진짜 말을 안 하지만 제가 정말 가슴으로 난 아이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국이에요. 근데 정국이 플러스 또 한 사람 만약에 준다면 저는 RM입니다. 예. 왜 RM이냐? RM은 아주 얘는 똑똑한 애입니다. 지식적으로 똑똑한 애거든요. 그리고 애가 영어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원래는 사회에 약간의 반항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애였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연예인 활동을 통해서 애가 반항적인 기질을 애가 접습니다. 그래서 반항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한테 처음에는 애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랩을 하던 사람들이 왜 안 하냐, 너는 랩을 해야 되지, 왜 이상한 뭐 아이돌을 하냐 해서 굉장히 많은 욕도 듣고 변절자라는 얘기도 듣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했지만 얘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RM이 나름대로 심지가 있거든요. 근데 또 정국이하고 RM도 저는 좀 특별하게 봅니다. 그게 뭐냐면 정국이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처음에 얘가 오디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졌을 때 얘가 7군데 소속사에서 얘가 받았지만 얘가 가서 RM을 봤을 때 난 여기 할래요 라고 해서 빅히트를 선택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빅히트보다도 JYP라든가 큐브라든가 이런 데서 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 친구를 택했냐? 제가 보니까 둘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왜? RM은 양입니다. 양의 기질을 갖고 있는 애고 정국이는 음의 기질을 갖고 있는 애예요. 음이 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탁 붙은 거예요. RM은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지만 애가 굉장히 양이 강하기 때문에 애가 까칠합니다. 그러나 정국이는 RM만큼의 어떤 지식은 없지만 음의 기운이 강하니까 얘는 굉장히 영적으로 발달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딱 뭉쳐지니까 이 그룹은 깨질라 깨질 수가 없습니다. 음과 양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BTS? 아니야, 걔 말고도 앞으로 많은 사람 다 나올 건데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다른 리더는 RM만큼 그만한 해박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만한 신념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제가 다른 연예인들도 많이 제가 봐서 연구를 많이 해서 보지만 그 아이들은 팀이 리더라고 해도 RM처럼 그런 이끌어가는 어떤 양의 기운으로 이끌어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만약에 정국이 없었더라면 여기 다 양의 기운만 하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까탈스럽고 까칠까칠합니다. 근데 정국이는 애가 막내지만 얘가 사실은 음의 기운은 굉장히 큰 애입니다. 그래서 그 팀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조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 BTS만큼 그러한 자질을 갖춘 팀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한테는 이 BTS가
여러모로 저한테 많은 공부거리를 주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고 내가 가야 될 길도 무엇인가, 나는 사회 부모로서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가, 그걸 더 확연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들 또래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고집을 갖고 아니면 내가 해놓은 명성이 있고 내가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젊은 청춘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저 아이들한테 우리가 기댈 언덕이 돼주고 아이들이 손을 내밀면 얼른 잡아주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해주는 게 저는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 아이들의 경쟁 상대로 보고 또 아니면 우르시하는 상대로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많은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했던 거 저는 아이들한테 다 주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뭘 원하냐,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겠다.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들은요 그 아이를 위해서 100가지를 잘해주고 한 가지만 못해줘도 그 한 가지를 가슴에 품고 삽니다. 예, 그게 부모 심정이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저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저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제가 잘한다고 용기도 주고 재밌게 해보라고 그러고, 이건 이 시기 아니면 절대 못 할 수 있는 거니까 너희들한테 주어질 때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안 된다가 아니고 무엇이든 해봐라. 무엇이든. 그럼 나중에 내가 그때 해볼 걸 이라는 후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은 조금 세상을 조금 살다 보니까 후회되는 삶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거예요. 잘된 게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를 좀 이끌어줄 어떤 분들이 계셨더라면 제가 그런 선택은 안 했겠지만, 그러나 제가 그때는 그런 분들이 옆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제 고집으로 많이 갔더라는 거죠. 이제 저의 경우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이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저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렇게 해요. 또 아이들이 물으면 또 제가 생각했다고 보태해주고 하면서 결정은 그 아이들이 하게 해주는 거죠. 절대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떤 자료만 줍니다. 자료만 주고 재밌니? 재밌니? 물어만 보면 됩니다. 애들이 재밌다면 잘 가는 겁니다. 재밌다. 그러면 잘 가는 거예요. 게임을 해도 재밌니? 재밌어요. 그러면 잘 가는 겁니다. 뭘 해도.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그 아이한테는 제일 좀 재밌는 걸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재밌는 거 놔두고 다른 거 하라면 여러분 재밌는 신경이 쏠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누구한테나 자네 하는 거 지금 재밌어? 저는 이것만 물어봅니다. 조금 덜 재밌다면 그럼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어떻게 좀 처음에는 재밌었지만 지금 어떤 부분이 재미가 없는지 한번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그 속에 얘기를 하다 보면 애들이 답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진짜 재밌는 게 지금 안 나왔더라도 요거 한번 해보자. 또 여기 가다 보면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래서 같이 함께 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분열된 사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옳다 아니다는 본인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하고 인연이 됐다 그러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감없이 주고 또 그 사람이 분별하게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저는 아주 못됐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건 뭐야? 공부 잘하는 거?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공부하지? 이거였었어요.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를.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저한테서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학교에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립니다. 이러한 특권이 그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줬을 때 제가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법이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하는 거 다른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저한테는 예외를 적용해 주더라는 거죠. 왜? 전교 1등하는 애가 있어야 나중에 제가 어떤 학교를 지나갈 때 그 선생님한테는 진학률을 많이 하니까 그 선생님한테 어떤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걸 해주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나는 마음껏 누릴 거야. 저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고 나면 저는 바로 잊어버려 바로 영화관 갑니다. 가고 또 갖다 실컷 잘 놀고 그 다음 또 다시 월말고사 칠 때 한 2, 3일 정도 딱 열심히 딱 쪼고 또 시험 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바가 이렇게 하니까 남들보다 몰입도가 더 많은 거예요. 몰입도. 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걸 거기서 약간의 어떤 침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딱 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때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다 할 때는요. 몰입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이 몰입도는. 그래서 우리들이 과연 보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으면요. 그 몰입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해도 엄청나게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경을 접하고 제 인생에 몰입도 해보고 그 몰입이 오늘날 나를 지탱해온 하나의 힘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상당히 좀 몰입을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이제 시간이 좀 더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가 환경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몰입도도 제가 잘라서 하는 거죠. 요거 하면 스톱, 요거 하면 스톱, 요거 하면 스톱. 딱 이렇게 해서 다들 자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타고 난 다음에는 앞에는 잊어버리고 다음에 요거. 요거는 딱 잊어버리고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자체를 제가 쫙쫙쫙 잘라서 제 인생의 시간을 제가 절개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도 조금 뭐라지 느슨하게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저를 깨워주는 거고 이게 제 인생에 나중에 봤을 때는 구슬을 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헛된 시간을 많이 안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온 시간 정말 여러분 알차게 쓰시고요. 뭐 아까 우리 질문자가 말했던 것처럼 3명을 주고 싶다면 저는 차인표 씨와 정국이와 RM 그 3명한테 꼭 전해주고 싶고 저는 하는데 축원합니다. 저는 차인표 씨를 만났거든요. 하지만 정국이와 RM을 만나서 나는 정말 그 아이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말을 한마디를 전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제가 뒤로 자빠질 것 같아요. 왜? 너무 멋져서.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애들을 보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네. 예. 여러분, 네, 우리 신효희 작가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쁘게 공연을 해준, 네, 아까 뭐 보니까 11살, 12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춤도 배운 지 오래되지 않았대요. 저는 아까 그 원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정말 대한민국 K-팝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오랜 시간 배운 친구들이 아니라 짧은 시간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잘하는 걸 보고 저런 예쁜 친구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네, 저 친구들이 어떻게 또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면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가야들 너무 예쁜데 재밌게만 하세요. 재밌게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로만 하면 나중에 시간이 좀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 너무 많은 거 욕심내지 말고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재밌게만 하면 돼요. 재밌게 하면 주변에서 어른들이 다 도와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어떤 상황이 되면 저희들 또 여러분을 또 초대할 거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재미있게 깨끗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은 네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네 오늘 의상도 너무 블링블링하시잖아요. 정말요? 네. 아니, 오늘 보니까 빨간 구두를 신고 오셨어요. 네, 네, 저는 네. 이렇게 블링블링 반짝반짝한 것도 눈에 띄긴 하는데 오늘 빨간 구두가 굉장히 눈에 네, 네. 띄는데 오늘 혹시 빨간 구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구두를 제가 어떤 분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비싼 구두인데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이걸 받은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근데 저도 받아놓고 이걸 신을 날이 없는 거예요. 예, 평소에 제가 이걸 신고 다니면 너무 막 화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을 많이 끌어서 제가 이걸 못 신었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스태프 중에 그 구두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맞아, 그 구두 있네.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아마 선물을 주실 때는 아마 이런 날 신으라고 저한테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사실 남한테 구두 선물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선물했는데 또 한지 딱 맞는 거예요. 사이즈도.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 빨간 구두가 오늘의 약간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이런 날 위해서 그분이 아마 선물을 해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빨간 구두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네, 이 빨간 구두를 신고 진짜 신경의 작가님도 연예인으로 홀로 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연예인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런 교육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연예인이 아니고 근데 저는 뭐냐면 교육자는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이 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젊을 때 했던 얘기를 조금 알려 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것보다 더 화려하게 다녔습니다. 왜? 제가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때 영화배우 그 어떤 의상에서 제가 많이 보고 예쁘잖아요. 저는 그대로 가져가서 의상실에서 맞춰 입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제가 굉장히 젊고 더 예쁘고 사람들이 보는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 같은 선생님인 거죠. 과외 선생님이. 좀 나름대로 똑똑한 애들 그룹이 이제 학교에서 전교 회장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모였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남학생들이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잖아요. 그럼 저는 대학교 1학년이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걔네들이 저를 보고 귀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 저만 쳐다봐.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옷은 뭐 입고 올지 이게 애들한테 관심사인 거예요. 제가 알았죠 이제. 너희들 이 관심사가 이거구나.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뭐라 했냐면, 봐, 너희들 선생님 오래 보고 싶지? 네, 그래요. 선생님 오래 보려고 그러면, 자 우리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 이 회비는 누가 주는 거지? 가회비는 어머님요. 그럼 어머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예, 우리가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너희들이 선생님을 오래 보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성적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을 가르쳤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2번 해서 제가 수학 정석 2를 가르쳤는데 1시간 반에서 1시간 다른 얘기 합니다. 30분은 앞에서 걔들이 조금 갖고 온 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 풀어주고 나머지 숙제 줍니다. 그럼 얘네들이 집에 가서 다음에 선생님을 만날 그걸 생각하고 너무 숙제를 잘해옵니다.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지 가외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동기부여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들한테 뭘 하냐? 너희들 선생님 너무 이쁘지? 예, 선생님 너무 이뻐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그치? 근데 저 이화여대를 쳐서 제가 떨어져가지고 부산대학교를 갔지만요. 봐봐. 너희들은 서울대학교를 가야 이화여대생들하고 너희들 미팅을 할 수 있어. 근데 이화여대생은 선생님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화여대생들하고 게임이 안 돼. 선생님 거기 가서 선생님 거기 끼울 수가 없다니까. 얼마나 예쁜 학생들이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서울대학교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열심히 하는 거야 애들이. 예, 미팅하려고 이화여대생들하고. 왜냐면 걔네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애들이 굉장히 이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포착하는 거죠. 선생님은 거기서 이쁘게 들어가지도 않아. 너희들 정말 더 멋진 여대생 만나야 되겠어 안 만나야 되겠어? 연세대학교 가도 이대생들 미팅이 안 돼. 서울대학 가야 돼.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제가 가르치고 애들이 서울대를 가고 한 명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예, 저는 애들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저는 알아요. 걔들이 원하는 걸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내야 됩니다. 그것만 잡아내면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제가 지낸 시간이 저는 원래 처음에 한 3개월만 하고 말라 그랬거든요. 애들하고 6개월 이상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부모가 자기 동생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아이 동생들을 또 가르쳐 달라고. 왜냐면 애들이 성적이 쑥쑥 오르니까요. 수학은 한 문제만 맞춰도 우리 시대에는 20점씩 차이가 났습니다. 한두 문제 맞추면 애들이 40점이 나면 전교 동수가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이 갑자기 한 40점이 올라가니까 전교 동수가 막 거의 앞에서 1, 2, 3등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동생들을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안 된다. 저 왜 속으로 영화를 보러 다녀야 되겠대. 제가 안 된다. 그렇게 했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1년 동안 영화를 본 걸 제가 한번 헤아려봤습니다. 67편을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저희들은 국내 영화 거의 없고 거의 외국 영화거든요. 그 속에 제가 영어를 배우고 그 속에서 외국 문물을 배우고 저는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정말 생각이 좁고 우물한 개구리고 저하고 같이 말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다녔어요. 아무도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 너무나 촌스러워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유튜브나 뭐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많이 흡수하세요. 어떤 걸 흡수한다 하기 전에 그냥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이 간다면.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그 앞길을 열어준다고 보거든요. 저는. 내가 이걸 보고 다음에 다른 걸 봤다. 보세요.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그걸 하지 마시고. 일단 보면 나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 딱 모여서 딱 한 30분 정도 응축이 되잖아요. 그때 내가 또 다른 과정을 한 단계 올라서게 됩니다. 이게 없이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의 삶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거의 대식가입니다. 저는 지금 쇼츠, 유튜브 뭐 어마어마한 걸 다 합니다. 그 속에서 세계적인 경제도 공부하고 어마어마한 걸 봅니다. 누가 저한테 세계적인 경제를 가르쳐 줍니까? 저는 그 유튜브 속에 세계 경제를 배웁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미국의 경제는 뭐가 다른 것인가 등등등 이것이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친듯이 봅니다. 저는 자기 전까지 이거 보다가 잠듭니다. 그 정도로 저는 지금도 대식가거든요.
이걸 먹어야만이 제가 밖에서 어떤 사람 만나서 제가 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절대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한 곳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십시오. 그 길이 나도 모르게 그 길로 이끌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번에 이 길로 갔다면 약간 옆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 속에 길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연예인 책자 썼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연예인이요? 저는 그 상식을 저는 깨트려주고 싶었던 거죠. 예, 우리는 전부 연예인입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행동이 남들한테 정말 멋지게 보여야 되고 여러분 하나의 행동 하나에 사람들이 깍 넘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가야들이 저렇게 춤추는데 막 박수 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하나 했을 때 여러분 그만한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박수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도 내 삶에서 이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까? 네, 신동현 작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저자와의 대화 시간이 이제 한 4,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벌써 두 번째가 연예인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뭐 다른 책을 쓰시거나 혹시 다른 목표나 비전이 있으시다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처음에 BTS를 연구하고 그 레포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레포트가 내가 꼭 사회에 꼭 이게 먹혀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 레포트를 가지고 저는 많은 사람을 정치인도 만나고 또 다른 어떤 그 스포츠인도 만나고 또 다른 각자의 분야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내가 이걸 쓰게 됐던가? 나는 여기서 내가 뭔가 승부를 걸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하나함으로 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없이는 저희들은 사람 만날 명분이 없습니다. 어떤 공통된 주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저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문화도 정말 관심이 있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문화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걸 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제가 이 레포트를 가지고 연예인 책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만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어떤 갖고 있는 개념의 상식 그리고 많이 놓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상상을 하고 있구나. 멋진 계획을 하고 있구나. 정말 이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저는 이런 교육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니까 나도 그래요. 우리 같이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사람 한번 키워볼까요? 우리 인재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같이 협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이 저는 제가 앞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을 조금 바깥에 나가봐서 보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도처에 산적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네, 그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말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알고 나니까 나부터 해보자. 정말 세상에 할 일은 너무너무 많다. 난 여기 안에서 나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뭔가 난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그 방식을 좀 더 세련되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이걸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 분야의 사람들과 또 어떤 걸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되면 또 저는 그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분들과 또 인연이 되고 하다 보면 저희 인연의 바운다리가 좀 다양해지고 넓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냥 맡기고 갑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키워드가 나한테 또 울림을 줘서 또 내가 거기서 미쳐서 몰입을 해서 제가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책을 쓰고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세상에 꺼내고 또 단어를 꺼내면서 나도 세상에 할 일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아요. 조금 답이 됐습니까? 네.